월드컵 개막을 불과 2주 앞둔 시점 한국 축구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당황했다고 인정한 그 화상회의.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온 한마디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계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물러나겠다. 대한민국 축구를 13년 동안 이끌어온 정몽규 회장이 결국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사퇴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 실무진조차 몰랐던 한밤중 기습 통보. 도대체 왜 정몽규 회장은 월드컵 직전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정 회장은 평소 돌발 행동과는 거리가 먼 철저한 계산파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차 적응과 월드컵 준비에 집중하고 있던 홍명보 감독과 선수단은 갑작스러운 협회장 영상회의 소집 통보에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화상회의에서 정 회장은 자신의 거취를 직접 밝혔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북중미 월드컵이 모두 끝난 뒤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 포상금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함께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컵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작스러운 한밤중 사퇴 통보에 홍명보 감독과 코치진, 스태프와 선수단 전체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고 당황함을 감추지 못한 채 긴급 대책회의까지 열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현지 기자회견에서 홍 감독은 당황스러웠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축구협회 측은 공식 성명에서 월드컵 대표팀에 대한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 회장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아름다운 용단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축구 전문가와 팬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건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 타이밍을 재다 가장 최악의 순간에 대표팀의 뒤통수를 치듯 던진 꽁수 사퇴라는 지적입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협회장 자리에 있었고 이번 사선 성공으로 역대급 장기 임기까지 이어질 뻔했지만 결국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작년에 사선 연임을 도전하지 않고 깔끔하게 물러났거나 혹은 지난달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면 한국 축구가 이 정도로 망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월드컵을 불과 2주 앞두고 여론에 밀리고 밀려 벼랑 끝에 서서야 사퇴를 발표하는 모습이 참 씁쓸합니다. 클린스만 독단적 선임, 승부조작범 꼼수 사면 시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그리고 불공정 논란으로 얼룩진 홍명보 감독 선임까지 지난 3년 동안 쌓여온 이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정몽규 체제 자체의 문제였습니다. 불과 23일 전만 해도 정부의 중징계 처분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항소까지 했던 축구협회장입니다. 절대 안 물러난다 라며 온몸으로 버티던 그가 왜 월드컵이라는 초대형 축제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이런 급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단순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정 회장을 완벽하게 고립되고 파멸로 몰고 간 두 가지 치명타가 있었습니다. 그를 건져해서 끌어내린 첫 번째 결정타는 바로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를 향해 대대적인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과 절차 무시가 드러났고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에서도 심각한 행정 난맥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을 향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체제의 축구협회는 정부의 간섭은 피파 규정 위반이다. 우리는 절차대로 했다라며 적반하장으로 문체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며 법정 싸움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부가 감히 나를 건드려? 라는 오만함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오만함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본안 소송 1심에서 축구협회가 완패를 당한 겁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클린스만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개입과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팩트로 때렸습니다. 축구협회 행정이 완전히 파행이었다는 걸 법원이 공식 인증해준 셈입니다. 협회장에게 이 판결은 그야말로 치명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리더십 발휘는커녕 비판을 받으며 월드컵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패소보다 정몽규 회장을 더 강하게 압박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축구 팬들의 철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항소를 결정했지만 여론은 더 무섭게 타올랐고 결국 항소 결정 단 23일 만에 사퇴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정 회장 체제는 결과만 내면 장땡이다. 월드컵 시즌 돌아와서 성적 내면 팬들 여론은 싹 바뀐다 라는 구시대적인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뜨겁습니다. 잘못하면 경기장에서 거센 야유가 쏟아지고 한번 등을 돌린 팬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상당 기간 냉정한 평가를 받고 나죠.
정 회장은 이런 비난이나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혹은 월드컵에서 성적만 잘 나오면 다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과거 늘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응원 문화였다면 지금은 지더라도 선수들이 흘린 땀을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문화, 그리고 그런 선수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팬심으로 변했습니다. 협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 월드컵만 하더라도 대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이벤트와 마케팅이 넘쳐났고 축구 팬들은 거리 응원 가자, 이번엔 16강 갈 수 있다 라며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드컵을 2주 앞둔 분위기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조용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거리에는 월드컵 분위기가 전혀 나지도 않고 기업들의 마케팅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올해 월드컵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 A매치 홈 경기의 관중석이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붉은 악마로 가득 차야 할 상암벌이 텅 빈 의자들로 가득 찼던 그 냉혹한 현실은 축구협회 수뇌부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들이 너희들끼리 하는 축구 안 본다! 정몽규 홍명보 체제의 대표팀은 응원하지 않겠다! 라며 보이콧에 나선 겁니다. 선수들과 홍명보 감독이 언론을 통해 제발 대표팀을 응원해달라고 호소해도 민심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월드컵은 출정식마저 생략한 채 출국해야 할 정도로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관중석이 텅텅 비는 현실을 보고서야 사면 초과에 빠져 백기를 든 것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사퇴 성명서에 월드컵이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쓰면서 제 부덕의 소치이니 제발 대회 기간 동안 대표팀을 응원해달라고 단곡히 당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대표팀의 경기력과 성적을 감안하면 월드컵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올 경우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정몽규 회장은 사퇴 카드를 꺼내들며 대표팀만큼은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 회장의 꽁수 사퇴에 대해 신문선 전 해설위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책임을 전가하는 부끄러운 모양새다. 이런 사람이 한국축구협회장 자리에 10년이 넘도록 있었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 라며 당장 지금 그만둬라. 이건 명백한 책임 회피다. 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특히 정 회장이 성명서에서 여러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 부덕의 소치다. 라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표현한 부분을 두고 자신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클린스만과 홍명보 선임 과정에서 어떤 시스템을 망가뜨렸는지에 대한 정직한 반성과 사죄가 전혀 없다고 꼬집으면서 월드컵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즉각 사임하라는 폭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한국 축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겨우 매듭 하나 지은 것이고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잘못하면 가면을 쓴 또 다른 정몽규, 아바타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선수만 교체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를 이끌어온 수뇌부들의 동반 퇴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학영과 지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재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중용되는 축구 행정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경계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같은 구조로 운영된다면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 자리에 또 다른 제2의 정몽규가 들어오게 되고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운영 방식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또 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이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몽규 회장의 사퇴 선언은 현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임 과정 자체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앞으로 더 큰 평가와 검증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성적뿐입니다. 선임 과정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평가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홍명보는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리고 북중미 월드컵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난 것은 끝이 아니라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시작이자 또 다른 싸움의 서막입니다. 지금부터는 한국 축구가 정말 달라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시간입니다. 결국 변화를 만드는 건 축구 팬들의 뜨거운 관심입니다. 한국 축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결국 축구 팬들의 응원입니다. 과연 홍명보는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이겨내고 북중미 월드컵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표팀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